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패턴 매매를 꾸준히 하고 있는 백정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XRP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처음 보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XRP는 다른 코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조만간 한 고래가 요동칠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저런 할 말이 많습니다. 자, XRP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시장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 바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야겠죠. 자,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왜 필히 봐야 되냐?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그죠? 뭐 굳이 뭐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거 업비트예요.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세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해외 거래소로 보면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이게 업비트에서 그렇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건 해외 거래소거든요. 해외 거래소에 보시면 이게 고점 여기잖아요. 자, 거의 다 올라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건데 뭐 그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앞전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업비트 상에서요, 여러분들. 업비트 상에서 비트코인 시세 그냥 날아갑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이렇게 급등하냐?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이 포모족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딱 불을 피우고 여기에 기름을 싹 붓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세가 갑자기 확 솟아요. 이게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간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외 거래소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 비트코인 그냥 터집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코인에 좀 미쳐 있다고 그럴까요? 요즘은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진짜로.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포모적들이 너도 나도 들러붙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날아갑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건 그거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캔들하고 이동평균선, 이평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상승을 하고 어떻게 되면 하락을 하는지, 이게 항상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특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XRP가 왜 특이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검은색은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의 흐름이 다소 크지 않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요게 3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누누이 막 얘기했듯이 막 기준선 얘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잘 보세요. 이 3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 캔들 그리고 자 캔들을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죠? 자,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빨간색 선이 7 이동평균선, 파란색이 30일 이동평균선, 검은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이 7일선과 30일선의 이격,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면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 바로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방향성이. 네. 그리고 이 7일선과 31선이 수렴이 되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네? 당연히 수렴이 되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요거를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격 다시 수렴 이격. 자,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방향성, 그죠? 횡보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해볼게요. 상승, 횡보, 하락. 뭐가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자, 요 구간만 볼게요. 요 구간 있는데 요 구간을 볼게요. 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상승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죠? 이격이 좁아졌어요. 횡보의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다시 이격이 벌어지네요.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이격이 좁혀졌어요. 하락이 나옵니다. 맞나요? 이러한 구간이 반복이 되면서 이 큰 흐름이 이격을 좁혔죠. 그러면서 이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큰 하락이 나와요. 그죠? 바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요번에도 볼게요. 자, 비트코인 ETF로 기대감을 가졌던 시장입니다. 이때가. 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승을 쭉 하다가 단기 이평이 30일 이평을 이격을 좁힙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금 반등을 주고 꼬라박아요. 근데 이번엔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도 이격을 벌려버리네요. 그죠? 계속 이격을 벌리니까 하락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하락이 점점 멈추면서 이렇게 이격을 좁히죠. 이젠 반대인 거예요. 하락의 이격이 좁혀지니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흐름은 이격을 넓히고 있는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겁니다. 지속적인 패턴을 가지고 비트코인은 상승과 횡보와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하락은 어디서 오냐? 바로 이 200일선. 이 모든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만들어졌을 때 하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서? 이격을 벌리면서. 되게 쉽죠? 엄청 쉽죠. 그죠? 그런데 왜 이때 변동성이 다를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겠죠. 거래 대금이 달랐다는 부분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도 작았다는 거. 그리고 이 당시는 이때보다는 신뢰성을 가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됐죠? 당연히 더 많은 신뢰성을 갖고 자금 유입이 됐죠. 비트코인은 우리나라만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력이 점점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엔 심지어 정부들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정부들도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격을 점점 벌리고 그럼 상승을 하고 이격을 좁히면 그 다음은 하락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 하락이 점점 이격을 좁히면 하락이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한다.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러네 하고 머릿속에 띵 하고 징이 울리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이격을 좁히고 있지 않으니까 상승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 보세요. 캔들을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죠? 좀 더 잘 보이시나요, 이제? 그죠? 상승 이격을 쫙 강하게 벌려주고 좁아지면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하락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격을 벌려주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격이 다시 수렴이 되고 또 이격을 상승하는 이격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탈을 한 걸 보이죠? 그런데 이제 XRP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XRP로 넘어왔어요. 확대를 할게요. XRP도 일단 캔들을 한번 다 꺼볼게요. 이렇게 다 꺼버릴게요. 자, 뭐가 다르지 않나요? 비트코인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수렴 이후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횡보 후에 다시 하락하고 반등으로 이격이 벌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수렴 이후 깨졌어요. 데드크로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격을 벌려요. 그러면서 하락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딱 좋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 이게 지금 원래는 다른 코인들 정석대로 하면 이게 이렇게 이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탈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는 지금 이격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매도세가 분출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팔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탈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약세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XRP는 지속적인 일정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꾸준한 거래대금, 특히 2025년에 거래대금 계속 상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거래량은 유지하면서 매수 매도가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뭔가 명확한 기대감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특이한 흐름이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세력들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빠져야 돼요. 자, 보세요.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그죠? 수렴하고 올라가면서 확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렴하고 하락하고, 그죠? 수렴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맞죠? 이 200일선을 데드크로스다, 골든크로스다, 데드크로스다. 정말 정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솔라나 한번 볼까요? 솔라나도 똑같아요. 그죠? 도지도 볼까요? 그냥? 자, 도지는 당연히 민코이니까 더 심하겠죠. 그죠? 근데 리플을 보세요. 유독 리플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단단하게 물량을 꽉 잡고 있다? 아니면 핸들링을 너무나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이거는 없고 이건 상장한 점. 자, 램도 보세요. 그죠? 제가 얘기한 흐름대로 다 그렇게 가요. 다른 것도 볼까요? 대충 아무거나 눌러서 좀 팬들? 팬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업비트에. 자, 니어 프로토콜 보세요.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렴이 나오고 나니까 하락으로 전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200일선을
항상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요. 어떤 코인이든 아무리 그 잘난 비트코인도 200일선 이탈이 있는데 이 XRP는 안 나왔다는 게 이게 정말 독특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걸까요?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아직 이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XRP는 이격을 조금씩 벌리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 200일선과 다른 37, 2평의 수렴이 말도 안 되게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세력들의 핸들링이기 때문에 결국 이유를 막론하고 이거는 상승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RP 앞전에 2평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면은 이번에는 대파동과 소파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대파동의 하락 채널입니다. 자, 이거는 소파동의 상승 채널이에요. 아니 왜 상승이 소파동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작은 게 소파동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 하락의 파동은 변동성이 확실히 큽니다. 그죠? 그러면서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변곡을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소파동인데 이 소파동은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기서 이 대파동을 넘어설 때 에너지의 파동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소파동의 상승 채널이 이 대파동의 하락 채널을 돌파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파동이 넘어서면 캔들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 파동이 아닌 파동의 새로운 파동을 또 그려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여지껏 보지 못했던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XRP를 명확하게 상승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뭐 앞에 기사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데 명확한 이 차트 분석을 왜 하냐면은 바로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트는 돈의 움직임이에요. 돈의 움직임이 결국 차트를 형성한 거고 방향성을 만드는데 이게 다 흔적이라는 거죠. 이 흔적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지어 수렴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파동과 소파동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시점 이후 돌파가 나오면 변동성이 확장이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조만간 한 고래가 요동칠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갖고 온 건요 1+1입니다. 자, 첫 번째 코인이에요. 요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평간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상승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최근 현 시점이에요. 지금 이 2평간의 32평과 7이동평균선이 뭐죠? 이격을 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이격을 벌리고 있다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상승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코인은요. 자, 이제 캔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자, 앞으로 최소한 이만큼의 수익은 거저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200일선까지만 해도 37%의 수익이 나와요. 이 코인의 이름이 뭐냐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은 마스크 네트워크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수익을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두 번째 미친 고래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미친 코인 요겁니다. 지금 바닥에서요 앞전 전 고점까지 391%예요. 자그마치 391%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저기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보실게요. 아까 마스크 네트워크는 다릅니다. 그죠? 이제 막 이격을 벌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예요? 저점에서 이제 상승 초읽기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300% 상승의 유력한 미친 코인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격을 벌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죠?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수렴이 나오니까 데드크로스 이후 다시 또 이격을 벌리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락이 점차적으로 멈추는 이격을 좁혔죠. 그죠? 하락 이격을 좁혔죠. 그리고 반등을 하면서 이제 막 상승하는 이격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이격을 이제 넓히기 시작한다. 즉 곧 급등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마지막 코인은요. 제가 아무나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자그마치 300%를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는 30%였지만 이번엔 300%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하신 분들 한해만 이 두 번째 코인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두 번째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얘기한 매수가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그마치 300%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번째 코인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